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논밭과 과수원 등 곳곳에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충남 뉴스에서는 수확철 우리 지역 농가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는 쌀 재배 농가를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바닥에 쓰러진 벼 위로 콤바인이 지나갑니다. 벼가 물러서 잘 베이지 않다 보니 콤바인이 자꾸 멈춰섭니다. 농민은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 농가는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황금 들녘에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말할 수 없죠. 많이 속상하죠. 미리 엎친 거는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 오르질 못해요. 전반적으로 전 농가가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봐요. 계약 재배 물량에 이어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시작한 미국 종합처리장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이맘때 벼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산에선 만생종 벼의 수매 시기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때마저 비가 오면서 벼가 잘 여물지 않아 농민들이 수확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수 시기가 한 3, 4일 내지 5일,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수매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연휴 때 비가 와가지고 다시 벼가 수분을 흡수해서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두면은 수확량이 증가될까 싶어서 농민들께서 늦게 비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36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아 쌀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화훼 농가입니다. 한때 꽃 소비 촉진 운동이 이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컸는데요. 충남 최대 화훼 단지가 있는 태안에서는 온라인 직거래로 위기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40가지가 넘는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 잘 가꾼 코스모스를 선별해 걷어들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직접 보낼 것들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 취소로 수요가 급감하자 온라인 직거래로 판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꽃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다 못 나가게 돼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건 지난 2월. 4천만 원 정도를 들여 키운 꽃들을 공판장에서 하나도 팔지 못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달랐습니다. 평소 꽃을 꾸준히 사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이 잇따랐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이 퍼진 건데 그 이유는 직거래의 장점 때문.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상태가 좋은 꽃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와도 맞아떨어져 온라인으로만 1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꽃이 너무 싱싱하다. 오래 가고 그게 제일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안 지역 화훼 농가는 모두 200여 곳. 태안군은 농가 공동 사이트를 개설하고 포장재를 보급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령인 농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 활용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동으로 운영해서 고령의 농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방침이고요. 충남 지역 화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태안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수박보다 더 달콤한 대추가 있습니다. 크기는 일반 대추보다 5배 정도 더 크고 맛은 일반 과일보다 더 단 왕대추인데요.
청량에서는 제철을 맞은 왕대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붉은빛의 윤기가 흐르는 과일 왕대추. 이른 아침 농가에서 따온 왕대추를 선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왕대추는 밭작물 가운데 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효자작물입니다. 1kg 기준 13,000원으로 특산품은 2만 원이 넘어 일반 대추보다 2배 높습니다. 청양은 다른 지역보다 왕대추를 생산하는데 최적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칠갑산 주변 일교차가 크고 물빠짐이 좋은 환경 탓에 2013년 연령가에서 시작했던 재배 규모가 지금은 120여 농가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벼농사를 지면 3,000원 정도, 구기자나 이것들은 8,000~9,000원.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오는 밤 이런 것들 고추라든지 이것들이 10,000원이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농가 몇 집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당 10,000원 그런 되지 않는가.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에도 왕대추의 단맛은 그대로입니다. 평균 당도는 25브릭스로 수박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달기로 유명한 샤인머스켓과 견주어도 손색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까지는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수출됐는데 올해는 수확량 감소로 국내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쪽으로 해서 연간 10톤 내지 20톤 정도 해외 수출을 해왔는데요.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소유량이 많기 때문에 천양군에 지금 하고 있는 학화동의 직매장 또는 이마트에다가 저희들이 납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청양산 왕대추 예상 수확량은 100톤, 수확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단맛으로 소비자의 입맛과 고소득으로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대추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멸종 위기 중인 점박이 물범이 최근 충남 서해안 가로림만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기로 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범 5마리가 해안가 모래 언덕에 누워 평화롭게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은빛 털에 검은 무늬,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의 점박이 물범입니다. 온몸으로 뒤뚱뒤뚱 기어가더니 물속에선 날렵하게 헤엄칩니다.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 물범은 국내에선 주로 인천 백령도에 서식하는데 최근 충남 가로림만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주로 봄이나 여름 시기에 한 10마리 내외가 드물게 관찰이 되는데요. 주변의 교란 행위라든가 개발이 안 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8,000헥타르에 달하는 드넓은 갯벌과 52개 섬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보호종 10종 등 해양생물 420종이 서식하는데 식물부터 갑각류와 조류, 포유류까지 먹이사슬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한때 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에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자 과거의 갈등과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준 곳입니다. 내년부턴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생태학교와 점박이 물범 홍보관, 해양 힐링숲 등을 건립해 환경을 보존하고 관광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연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 2025년까지 2,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우리 국민들이 바다를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여가, 관광, 쉼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그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 생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업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이 대세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교에서도 작물 재배를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좋은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농작물 시설하우스를 축소해 놓은 모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입력하자 환풍기가 돌아가고 차광막이 열립니다. 간단한 조작 몇 번에 물을 주는 시간과 양도 조절됩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을 배우는 수업 시간. 학생들은 농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함과 흥미를 느낍니다. 시스템에 쌓인 자료를 분석해 보다 과학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직접 사람이 키운 거랑 똑같이 자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걸로 직접 꽃을 키워서 꽃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계 특성화고인 이 학교는 2018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최첨단 온실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코딩과 전기 설비 기술도 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 학과들을 스마트팜과로 개편하고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작물을 재배하려면은 그냥 재배 기술만 알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설이 있어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시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제어를 알아야 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직접 스마트팜 관련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자 또는 전문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팜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협회나 아니면은 대규모 식물공장 회사와 취업 약정제를 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그곳에 스마트팜 설비업자나 엔지니어링 그리고 재배 기술사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현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 무려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서는 양육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청량군이 출산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미진 씨.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 5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두 아이를 낳으면서 청양군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아이 기저귀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고 분유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편이죠.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장려금 같은 거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금액을 이야기하면 청양 지역이 시골이라 그런지 좀 많이 주긴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이 호응을 얻자 청양군은 내년부터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시작으로 5째 이상 낳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장려금보다 최대 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결혼 장려금 500만 원과 아동수당, 그리고 교복비와 각종 장학금까지 합하면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씨처럼 3명의 아이를 관내 대학까지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자 청양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총 지원액을 합산해 볼 때 한 1억 6천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장려금의 인상으로만 아이의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모든 각 분야가 또 젊은 일자리와 또 연계시키고 또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여 년 뒤 청양군 인구는 2만 5천 명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 인구 증가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충남에서 추진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대표를 뽑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000여 명으로 당진 면 단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신평면. 삽교와 서해대교 등 지역 대표 관광지가 위치한 이곳 마을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읍면 동장제가 추진됩니다. 면장을 전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읍면 동장 공모제는 무엇보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심사를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하고 창의력, 그다음에 주민자치 감수성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뽑아서 읍면동을 함께 운영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방형 읍면 동장제에 대한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자체 개방형 읍면 동장 공모를 추진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돼 결국 공무원 내부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읍면동 14곳 가운데 2곳에서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과 인재 발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모제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중에서 또 조금 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계신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신뢰성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 당진에서 면장을 공모한다는 걸 잘 알려져서. 읍면 동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근무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전국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모집이 안 될 경우 추가 공고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한 해 2,000건이 넘는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만 선원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해양 사고는 12,600여 건, 인명피해는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 침수 등 사고로 307명이 사망했고 145명이 실종됐습니다. 어 의원은 이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선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선원 명부 작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군 15곳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충남은 15곳 중 1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청양과 부여, 서천은 고위험 지역에 홍성과 예산, 태안 등 7곳은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수로 계산합니다.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충남에서 3만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불법 폐기물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충남에서는 3만 5천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안 의원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 이후 폐기물 방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